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혹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이제 합격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이 영상을 다시 이제 만들게 된 이유는요. 아무래도 요새 이제 워낙 AI 쪽이 이제 핫하고 딥러닝 쪽이 이제 핫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연구 경험을 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좋은 대학원의 그 학생 그리고 그 연구실의 학생 수는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한된 스펙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역량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원래 전공이 완전 이제 컴퓨터 공학이나 이쪽이 아니신 분들도 이제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 역시 이제 비전공자였고 근데 나름의 이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들을 만들고 이제 현재 대학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좀 그런 어떤 스펙이라고 불리는 뭐 전공, 학점, 학교 뭐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런 어떤 제도권 내 시스템들이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기 어려웠던 그런 역량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웬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는 원래는 이제 뭐 디자인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였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사실 연구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해오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보통 뭐 시험을 보죠. 그리고 성적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뭐 수능도 시험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대학을 가고 이랬는데 정말 이런 시험하고 성적이 좋은 분들이 연구를 잘 하느냐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꼭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도 뭐 학부 때 성적은 되게 안 좋은 편이었고 했는데 나름 와서 이제 잘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 어, 연구라는 거는 일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프로젝트 관련된 것들은 이제 굉장히 잘 했어요. 왜냐면 이제 시험이나 이런 성적을 받는 데는 암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건 약해도 이제 어떤 그 탐구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검색 등을 통해서 어떤 리소스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건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대학원 와서 보니까 연구는 물론 뭐 수업 있긴 한데 수업들도 대부분 그렇게 막 시험을 하드하게 보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프로젝트하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이제 검증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예, 항상 뭐 기업들도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모호한 측면이 있죠. 왜냐면 학교에서는 사실 대학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걸 다루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걸 별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가르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느냐? 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먼저 문제를 찾고 정의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실체가 뭐냐를 밝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현재 문제가 뭐 경제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 이건 사실 사회과학 쪽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건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다. 뭐 이게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두 번째는 뭐 그냥 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그런 자원 같은 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좀 접근 방법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문제를 정의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해결책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해결책들을 보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솔루션들은 얘네들이 어떤 문제를 정의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해결이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했는지를 그거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종의 그 기존 사전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나만의 어떤 해결책을 이제 제안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나만의 솔루션을 구성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실험을 설계를 해서 증명을 할 것인가. 뭐 실험을 통한 증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론을 통한 증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총체적인 능력을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제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그 논문이에요. 논문에서 보면은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기존 솔루션들을 설명을 하면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파트에서는 나만의 솔루션을 이제 제안을 하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랑 이게 왜 좋은지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험 파트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제안한 솔루션이 기존보다 더 낫다는 것을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줄 건지를 설명을 하고 그 실험 결과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솔루션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그 논문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포트폴리오로 이제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교수님께 교수님 저는 이러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랩에 뽑아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들이 스펙을 많이 보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스펙을 많이 보는 이유는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을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들고 있는 후보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랑 어떤 그런 연관관계가 있을 만한 어떤 성적이나 이런 지표들을 보는 거지 기본기를 보는 거지 만약에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떤 그런 학점이 좀 낮다던가 학교가 좀 안 좋다거나 해도 이게 가장 확실한 어떤 솔루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해보면은 저는 이러한 단계들로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어차피 이거 대학원을 지원하려면은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해야 돼요. 예.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진짜 그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내가 이제 연구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딥러닝 안에서도 뭐 비전이 있을 거고 비전 안에서도 생성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세그멘테이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자연어도 우리가 그 주어진 문서를 해석하는 능력을 만드는 랩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주어진 문장에 맞춰서 이제 생성형 AI처럼 챗GPT처럼 그 요청에 대한 어떤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데도 있을 수가 있죠. 또 아니면 뭐 감정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걸 하는 데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세부적인 연구 주제를 구체적일수록 좋은데 어쨌든 선정을 하셔야 돼요. 예,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고 이거에 관련된 어떤 그 키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스칼라 같은 데 가서 그 연구 주제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최신 한 3년 이내 그리고 이제 사이테이션이 많이 된 거 그 높은 이런 논문들을 이제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에 이거를 보는 게 어렵다 하면은 그냥 챗GPT한테 주고 한국어로 해석해줘. 예, 요렇게 해서 한번 그 어떤 연구들이 이제 존재하는지를 이제 스키밍만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그냥 거기에 뭐 핵심 아이디어는 뭐고 요새 트렌드는 어떻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시기 이전에 일단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흥미가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고. 근데 아마 처음에 그 논문을 다 읽으시는 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게 왜 쉽지 않냐 하면은 이게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통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은 그러면 교과서를 보면 되나요? 교과서를 봐도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그냥 논문 자체가 교과서에 실리기에는 너무 최신인 내용들이 저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논문을 이 보고 있는 논문에서 분명 어떤 문장이 있고 그 문장 뒤에 이제 넘버링이 있을 거예요. 그 넘버링을 쫓아가 보면은 그 다른 논문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계속 그런 나오는 새로운 논문들을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쭉쭉쭉 쫓아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논문 하나 보는데도 워낙에 그 봐야 되는 다른 논문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 걔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런 어떤 배경 지식 쌓이면은 논문 정말 나중에는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 읽게 되면은 한 시간이면 한 편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뭐 물론 그런 실험의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뭐 이 논문의 의미는 뭐고 이 논문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뭐고 그렇게 했더니 뭐가 좋아졌고 이 정도쯤은 한 시간이면 파악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쓰겠다 하면은 뭐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논문은 그 각자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이 나온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문제 정의만 알면은 이제 해석이 좀 수월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논문을 보시면서 연구 주제, 내가 흥미가 가는 부분,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어떤 내가 선정한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연구실을 탐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교수님들 쭉 있고 교수님들 각 연구 분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통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연구 과제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통은 이제 그냥 좀 러프한 그리고 이제 국가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가를 이제 보는데 활용하시면 되고요. 퍼블리케이션을 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신 퍼블리케이션을 보고 이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가 정말 내가 보는 연구랑 이제 상관이 있는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꽤 많은 페이퍼를 봤다라고 하면은 이 퍼블리케이션들을 이제 쫓아가서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퍼블리케이션들을 봤는데 내가 이제 연구 주제 선정하면서 많은 논문을 봤음에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거는 조금 다른 연구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연구 분야가 조금 다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퍼블리케이션들을 보고 이 중에 그 최근에 좀 임팩트 있었던 연구들 몇 가지 그 좋은 그 학회나 이제 페이퍼들이 있어요. 페이퍼들 같은 경우 이제 저널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팩터가 높을수록 이제 좋은 저널이고 제가 볼 때 요새 AI 쪽에서는 한 임팩트 팩터 8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은 저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 목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링크를 이쪽 그 내용에 걸어 드릴 텐데 그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우수 학회 혹은 최우수 학회 이렇게 되는 이제 해외 학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회 이름을 보고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마이닝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뭐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AI 관련이 되고 그런 학회에 이제 억셉된 논문들 중에서 그 이 퍼블리케이션 중에서 그런 학회들의 억셉된 거를 이제 좀 보시면은 이 랩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꼼꼼하게 보세요. 그리고 만약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그 교수님이나 아니면 교수님이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기 그 1저자 혹은 2저자 분께 이제 메일로 이제 질문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퍼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신 건지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그 진행 중인 연구를 이제 확인했는데 나랑 핏이 잘 맞는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이제 그런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뭘 할지 이제 탐색을 했던 거였고, 그러면은 이제는 진짜 뭘 할지를 정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최신 퍼블리케이션을 가지고 어차피 이 랩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정의됐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비슷하지만 다른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퍼블리케이션과 관련된 어떤 서베이 페이퍼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관련된 다른 연구들 뭐가 있는지 이제 진행을 해서 기존 연구의 어떤 한계나 왜 이렇게 안 했지? 뭐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를 이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아, 나라면은 이거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했지?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 좀 어렵지만 중요한 건데요. 기준 연구를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내가 직접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들 보면은 요새는 이제 깃허브에 이제 이렇게 레포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깃허브에 있는 코드들을 보고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다른 데이터셋, 예, 다른 데이터셋에다가 한번 이 연구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이미지 분류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이미지 분류를 이제 그냥 있는 어떤 데이터셋에서 했어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저기 AI 허브나 이런 그 온라인의 데이터들, 캐글 이런 데들을 이제 가보면 공개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 분류기를 만들었으면 나는 뭐 사과 데이터셋이라고 해볼게요. 사과 가격 예측 뭐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예, 사과마다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 1등급 있고 뭐 조금 품질 떨어지는 거 있고 한데 뭐 이런 나만의 프로젝트로 이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또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 상품 추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추천 알고리즘 하면은 그러면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좀 그죠, 상품인데 이제 다른 상품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호텔 추천. 예, 그럼 호텔만 가지고 있는 다른 특징들이 있겠죠? 뭐 위치도 있고 다른 상품들은 우리가 쿠팡에서 사는 상품들은 뭐 딱히 위치랄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호텔은 국가도 있을 거고 시기마다 가격도 다를 거고 그리고 그 위치도 다를 거고 도시도 다를 거고 거기에 많이 가는 사람들의 어떤 국적도 다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걸 조금만 틀어서 이제 내 거에다가 써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는 일종의 노벨티라고 부르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차별화 포인트예요. 예. 왜 기존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그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연구의 필요성을 어필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정한 다음에 일단 기존의 연구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봤고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해봤고 그리고 코드가 없는 걸 구현을 했다 하면 아마 굉장히 그 높게 평가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논문에 리포트 된 거랑 이제 비슷한 성능을 이제 달성할 수 있어야겠죠. 예,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제 정했으면은 우리가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기존에 어떤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특성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돼요. 예, 나만의 그 차별화된 어떤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이 돼야 되고
요거를 실제로 이제 구현을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구현해서 그래서 이제 깃허브 같은 데다가 정리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올릴 때 코드 품질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프레젠테이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막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코드를 이제 그냥 열어서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코드가 막 엉망이고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러면은 좀 좋은 인상을 주시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뭐 리드미 같은 보통 MD 파일로 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딱 그 깃허브 링크를 딱 들어갔을 때, 이 연구가 무엇인지, 이 코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설명이 잘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좀 어필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교수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하는 학생이면은, 학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뭐, 그쵸.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면 이런 거 잘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 학점은 좋은데 이런 거 전혀 뭐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뭐 잘할 수 있다고 해도 다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시면은, 나중에 결국 뭐 내가 취업하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뭐 정말 연구를 하거나 이럴 때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코드가 이제 잘 짜여진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은 주변에 뭐 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선배님들이나 뭐 부탁을 해보세요. 이거 한번 보고 좀 어떤지 잘 이해가 되는지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좀 피어 리뷰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혀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할 때 오히려 저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거, 혹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남의 피드백을 받지 않는 거, 이런 게 저는 더 어,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연구하면은 그 리뷰어들이 이제 논문을 저희가 써서 내면은 리뷰어들이 이걸 보고 이 논문이 여기에 이제 저널이나 컨퍼런스에 실려될지 말지 판단하거든요. 결국 그거 할 때 이거 똑같이 코드 유첨해야 됩니다. 요새는. 그때 약간 리뷰어들이 들어가서 봤는데 막 코드 품질 엉망이고 뭐 해놓은 건지 모르겠고 뭐 리드미도 제대로 안 써 있고 이러면은 억셉을 해주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 되게 기초적인 거지만 이제 결국은 연구라는 거는 남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프레젠테이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 연구보다 좀 개선된 포인트들을 이제 찾아냈고 그거를 이제 잘 정리를 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이제 뭐 PPT 아니면 뭐 구글 슬라이드 뭐 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PPT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논문에 실리는 앞서 얘기 들었던 어떤 이런 순서로 그 내 연구를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해놓고 마지막에 그것만 붙이는 거예요. 어떤 한계, 아쉬운 점. 이거를 이제 실어서 좀 제가 GPU가 좀 더 풍부했으면 좀 더 이런 큰 모델을 써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혹은 뭐 챗GPT를 써서 이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 GPU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오면은 뭐 실제로 그런 것도 어떤 파인 튜닝이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그런 아쉬운 점들을 이제 담아서 근데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은 이런 아쉬운 점들을 좀 이제 해결을 해서 좀 더 좋은 연구를 발전적인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혹은 뭐 조금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바쁘시겠지만 코멘트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정리해서 이제 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한번 뭐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이걸 발표하는 시간 뭐 10분만 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께 컨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면은 진짜 뭐 석사 신입생이라고 했을 때 정말 뛰어난 학생이고 이 정도를 입학 전에 했다라고 하면은 석사 졸업 전에 진짜 저는 좋은 페이퍼 쓸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학점이나 학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그 하고 싶으신 거를 이제 포기를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꼭 연구라는 게 대학원에 가야지만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 실험을 하는 이제 그런 랩들은 좀 어렵겠지만, AI 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일정 수준의 컴퓨터만 있으면은 예,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연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어필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예,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